안녕하세요. 코리아 바이크 투어의 풍수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간 그란폰도의 답사를 위해서 동양대학교에 왔습니다. 이 심층 분석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백두 그란폰도만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백두 그란폰도는 122km의 상승 고도가 2200m나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란폰도 하면 1600에서 1800 정도인데 그거보다 약간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평 그란폰도나 캄파놀로 그란폰도보다는 상승 고도가 낮지만 그래도 어필 대회라는 거가 중요한데요. 어필 대회 특징이 어필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평지나 다운에서는 리커버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지나 다운힐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어필에서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어필 대회인 만큼 어필에 주력하고 평지는 리커버리로 달리자. 그게 안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복장에 신경 써야 되는데요. 환절기 늦가림을 감안하면 약간 추울 수도 있으니까 복장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보통 대회 복장은 평상시 라이딩 복장보다 3, 4도 정도 높은 온도를 예상하고 복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6도, 18도가 최저 기온이다. 라이딩 온도는 예를 들어서 10도에서 18도다. 10도에 시작해서 18시 정도의 라이딩 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12도에서 20도나 22도 정도 기온에서 라이딩 하신다고 의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12도, 20도로 하면은 7부 빕에다가 여름 긴팔에다가 질렛 정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기모를 입는다면 초반에는 좋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더워져서 좀 더 힘든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빕은 추워도 입고 더워도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항상 상의는 위 옷의 경우에는 질렛이나 바람막이 같은 거를 추가로 더 입을 수 있는데요. 더우면 벗으면 되니까 위 옷은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대다 이런 특징인데요. 가을대는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서 자기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낙엽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타이어의 마찰력을 감소시켜서 슬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아침 출발할 때 낙엽 밑에 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찰계수가 더 적어지면서 낙차할 수가 있으니까 낙엽은 수직으로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운할 때 헤어핀에서의 낙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그룹 라이딩 하는 장소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룹 라이딩 할 때 항상 집중해야 되고요. 핸들바를 꽉 잡고 브레이크를 항상 잡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데요. 앞사람과의 거리를 항상 1m 이상 유지해서 앞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 라이딩 하다 보면 자기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앞사람과의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면서 급기야는 부딪히면서 낙차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능력에 맞게 힘들면 흐르면 됩니다. 흐르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언덕에 있으면 언덕에서 또 따라잡으면 충분할 수 있으니까 평지나 팩라이딩에서는 반드시 힘들 때는 흘러서 자기 컨디션을 회복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컷오프와 보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첫 번째 보급지가 37km 지점에 초간정이라는 곳인데요. 1차 보급입니다.
37km이기 때문에 아마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물을 많이 안 드셔서 반 이상 남아서 그냥 통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은 안 드셔도 바나나와 에너지바, 혹시 에너지바가 있다면 에너지바를 챙겨서 저수령 올라가기 전이나 아니면 윈윈터나 성황동 고개에 올라가기 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물 보급 아니더라도 에너지바를 챙기거나 에너지바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급이 저수령인데요. 저수령은 73km 지점이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 보급에서 2차 보급까지 시간 간격이 넓습니다. 3시간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봉크 날 수도 있어서 1차 보급지에서 물이 많이 남았어도 반드시 에너지바나 바나 등을 섭취하시고 출발하시는 거 좋습니다. 2차 보급이 저수령인데요. 저수령 정상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쌀쌀할 수 있습니다. 약간 추워가지고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에너지바를 꼭 드셔야 됩니다. 먹은 만큼 간다라는 라이딩 속담이 있듯이 반드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차 보급은 중령 정상인데요. 약 106km 지점이고 아마 이곳에서 3차 보급인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먹었던 사과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과가 엄청 맛있어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컷오프에 대한 설명인데요. 1차 컷오프는 저수령 정상인데요. 출발한 지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을 때가 1차 컷오프인데요. 아마도 4시간 30분은 긴 시간이라서 대부분 라이더들이 컷인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1시 반까지 오시면은 컷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컷오프는 중령 정상인데요. 이곳에서는 컷오프가 돼서 버스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중령이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올라가셔야 되는데 평지에서는 반드시 리커버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보급지인 3차 보급지인 중령에서는 6시간이 컷오프입니다. 3시까지 들어오셔야지 버스를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과 화장실에 대한 설명인데요. 동양대학교는 학교가 넓어서 주차 공간이 많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멀리 떨어진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전에 도착한다면 원하시는 곳에 주차할 수 있어서 나올 때도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쪽이 입구인데요. 차가 오면은 우측으로 안내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 주차장 넓은 곳으로 가는데요. 상당히 대본부로부터 여기 언덕 위에 있어서 이동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장 좋은 곳은 여기 1번이라고 써 있는 이곳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이곳에 주차하려면 최소한 2시간 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 좋은 곳은 이곳인데요. 물론 이 학교 내에 이런 곳에 주차한다면 대본부와 가까워 좋겠지만은 진입 자체가 힘듭니다.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2번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학교에 들어가지 마시고 오셔서 직진하시면 이 작은 길을 따라 주차장이 2번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위쪽 중령 쪽에서 쭉 내려오는 쪽의 길을 선택해서 오시면 이런 곳에 주차하시면 대본부도 가깝고 나중에 끝나고 복귀 집에 오시기도 편리합니다. 2번 주차장이 괜찮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건물 이 사이사이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생각보다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대가 지나간다면 다른 차는 진행할 수 없어서 나중에 나올 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1번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차하고 이거 자리가 없다 그러면 원래 추천하고 있는 이곳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화장실에 대한 건데 화장실은 아무래도
대학교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별표 쳐져 있는 대학 본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상당히 7층인가 8층 건물인데요. 각 층마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고요. 요 오른쪽에 아래로 내려간 계단 오른쪽에 보면은 체육관이 있는데요. 체육관 1층에는 샤워장도 있습니다. 이용이 가능한지 몰라도 옛날에는 개방을 해서 라이딩 끝나고 여기서 가볍게 씻고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샤워장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건물의 화장실이 깨끗하고요. 이 건물 그리고 요 대본부가 있는 이 뒤쪽에 있는 건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저곳 화장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가성비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5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품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5,000원짜리 상품권이 있어서 20점 만점에 10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품으로 휠셋이라든가 헬멧, 고글 등이 있는데요. 있어서 20점이 되겠고요. 메달은 없습니다. 메달이 있으면 기념이 될 텐데 메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기념품은 보시는 것 같이 양말, 아미노 바이탈 등이 있는데 기념품은으로는 제가 볼 때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건 객관적으로 있으면 20점이 되기 때문에 20점이 되고요. 보급은 얼마나 훌륭한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요즘 보급을 잘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로 점수를 본다면 100점 만점에 50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급을 20점 맞는다고 해도 100점 만점에 70점이 되기 때문에 훌륭한 가성비 측면에 봤을 때는 훌륭한 대회가 아닌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글쎄 뭐 가성비 말고도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거는 가성비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데요. 교통충재가 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주최 측에서는 완전 통제가 아니고 부분 통제임을 확실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할 때는 반드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규칙을 꼭 지켜서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념품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경품 등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많이 참석해서 라이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 그란폰드에서 중요한 뷰 포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뷰 포인트는 황금 들판인데요. 윈터가 42km 지점에 있는데요. 약 1시간 반 해서 2시간 사이로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요. 라이딩 하다 보면 좌우에 많은 벼가 있는데요. 황금 들판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딱 좋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황금 들판을 보면서 농익은 별을 보고서 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윈터를 다운해서 성황당제 가는 길 사이에 우측에 구기자 차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대회에서 볼 수 없는 구기자를 농사짓는 그 밭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달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수령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사과밭이 많습니다. 사과를 다 수확했는지 모르겠지만 붉은색의 사과를 보면서 올라가는 것도 조금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수령 정상에서 직치제에 가기 전까지 오른쪽에 계곡이 있는데요. 서남 계곡입니다. 이 서남 계곡이 가장 유명한 그 계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측에 보면은 대부분 계곡이 돌로 되어 있거나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시면서 달리는데 이 구간은 약다운이기 때문에 속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앞 사람과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우측을 보면 아깝지 않을 것 같고요. 중간쯤에 다리가 있는데요. 이 다리에 서서
포토존이 있는데 이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서남 계곡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직지제를 넘어서 다운하다 보면 왼쪽에 사이남이 있는데 기암 절벽입니다. 단형 8경 중에 하나이고요. 겸재 정선의 산소에도 등장한 유명한 곳입니다. 사이남을 꼭 보시고 사진을 꼭 찍어서 기념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랑폰드가 끝나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풍기를 10번 넘게 가본 것 같은데 여러 곳을 들려봐서 괜찮은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에 혼자 드신다면 적당한 곳은 한결 청국장인데요. 반찬도 정갈하고 맛있습니다. 사람들도 괜찮하고요. 이곳에서 청국장이 이 맛이 맞으시면 청국장을 구입을 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풍기역 바로 앞에 있는 게 한결 청국장입니다. 두 번째는 서부 불고기인데요. 라이딩 끝나고는 고기가 많이 당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함께 달린 동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이 서부 불고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먹을만하고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도너스인데요. 여기가 꽤나 유명합니다. 끝나고 오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정도너스를 여러 가지를 종류를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거를 사셔서 가족이 있으신 분한테 드려도 되고 올라오면서 차가 많이 막힐 텐데 막히는 차 속에서 한두 개씩 먹는 것도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식당 3곳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 이건 개인적인 주관적인 식당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몇 곳의 오염 구간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레이드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퍼레이드 구간은 많은 분들이 함께 달리다 보면 간격이 좁아서 노면 상태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홀이라든가 이물질들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핸들바를 꽉 잡으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통과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퍼레이드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속력이 변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킹을 항상 하고 있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윈인터 지나서 46km 지점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왼쪽에 저수지가 보이고 다운한 후에 우회전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면은 턱이 없고요. 반대쪽은 턱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우회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많은 분이 달리다 보면 이렇게 달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턱을 비껴서 지날 수가 있는데 이걸 통과하면서 낙차하는 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46km 점 윈인터 다운 하신에 우회전할 때 크게 돌고 안쪽을 위험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수령 다운인데요. 직선길 다운인데 경사도가 10%가 넘습니다. 넘다 보면은 브레이킹을 안 하는 경우에는 속력이 10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위험 구간에 해당됩니다. 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험 구간은 중령 다운인데요. 중령 다운은 헤어핀도 있고 나름대로 경사가 가파른 곳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헤어핀에서는 서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백두대간의 첫 어필은 히티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히티제는 3km에 평균 경사가 5% 정도 되고요. 약 11분 정도가 답사할 때 소요됐었는데요. 대회 때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초반에 페이스를 높여서 많이 달립니다. 한 400~500명 넘는 분들이 저를 추월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히티제 정상 이후에는 약다운인데요. 약 14km 정도가 2~3% 정도 되는 약다운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40 넘는 속력으로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룹 라이딩이 되는 그룹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 구간에서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초반 페이스가 좋아도 여유있게 달려서
후반에 쥐가 나거나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kg이 정상인 윈터 고개인데요. 윈터 자체는 2kg 정도이고요. 7% 경사에 7% 평균 경사에 그 8분 40초 정도가 소요돼서 큰 고개는 아닌데, 그 전까지 10km 정도가 약 오르막으로 2 내지 3%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 10km 정도 오르막을 오르고 약 내리막이 있고 다시 오르막이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약 오르막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달리기 때문에 본격 어필에서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운은 약 4km고요. 헤어핀이 있는 다운이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46km 지점은 아까 설명한 대로 우회전 구간이라서 우회전할 때 작게 돌지 말고 바깥으로 크게 돌면서 우회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km가 정상인 귀내기 고개인데요. 귀내기 고개는 상당히 긴 야트막한 오르막이라 볼 수 있는데요. 약 11km 거리고요. 2.4%가 평균 경사고요. 소요된 시간은 약 35분 소요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약오르막이 30분 넘게 지속되고 마지막에 1.8km는 7% 경사가 있는데요. 약 8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다운은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초반부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다운하실 때 조심해야 되고요. 64km까지 약 5km 다운인데 노면 상태가 좋아서 신나는 다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그란폰드에서 가장 힘든 고개라고 볼 수 있는 저수령인데요. 저수령 정상은 73km인데요.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의 길이는 약 8km에 7.5%이고요. 소요된 시간 약 48분 정도 소요되는데 웬만하면 1시간 정도를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저수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운데 중간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은 경사도가 12에서 14% 정도 되는 건데요. 중간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센 걸로 일정하게 쭉 유지됩니다. 중반이 지나면은 헤어핀이 나오는데요. 헤어핀이 나오면 강약이 됩니다.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아서 약간 더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요. 오히려 헤어핀이 있는 구간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수령은 높기 때문에 약간 추울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보급이 있고요. 보급이 있은 후에 약타운에서 좌회전하면 고개 하나 더 있고요. 75km점의 고개 정상인데 89km까지 약 13.7km가 다운인데요. 4.5% 경사를 보이고 약 21분 소요됐으니까 상당히 긴 구간이라 볼 수 있고요. 초반은 10에서 13% 정도의 직선 다운길인데요. 브레이킹을 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자락에는 서남 계곡이 있는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수령 다음으로 힘든 구간이 중령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령이 마지막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06km점이 중령 정상이고요. 이곳에서 3차 보급이 있습니다. 중령은 약 8.6km이고요. 평균 경사가 5.8%고 약 40분 소요됐네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평균적으로는 5 내지 6%가 대다수고요. 중간중간에 7 내지 8%를 보이고요. 초반부에 8 내지 10% 경사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헤어핀이 나오면 경사가 약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헤어핀이 있을 때는 8, 9%가 생겼다가 헤어핀이 끝나면 다시 5, 6%로 복귀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10개 넘게 헤어핀이 존재합니다. 다운은 약 14km 정도 되는데요. 약 3.6% 경사고요. 약 31분 소요되네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요. 가장 그 난이도 높은 헤어핀은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파란색을 띠는 걸로 봐서는 10%를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중형 다운에 특히 헤어핀이 심한 경우는 낙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